작가의 이제 생각이 그때 모든 상황과 그분의 이제 기분과 이런 게 모든 게 다 함축돼서 표현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그림 이제 이해돼요? 뭐가 이해된다기보다도 아까 앞전에 있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뭔가 이 그림의 뭔가 완벽한 이해라기보다도 이 작품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분석, 번역이죠, 번역. 이게 바로 로코코 시절의 의자입니다. 아주 흔한 의자 디자인인 거예요. 이게 모더니즘의 의자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미니멀리즘의 의자예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 그러니까 소품들, 인테리어 소품들만 그런 것이냐? 인테리어입니다. 로코코 인테리어죠. 모더니즘 인테리어예요. 다음에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예요.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산다면 어느 집에서 살까요? 로코코. 취향이라는 거 있으니까. 취향이라는 거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카페예요. 가장 핫하다고 소문난 두 개의 카페입니다. 성수동에 있는 씬이라는 카페고요. 그리고 파주에 있는 더티 트렁크라는 카페예요. 이 인테리어를 보면은 아까 미술과 같이 해체와 재구성, 해체와 재구성, 빼고를 반복하다가 이 건물들을 보면 이제는 모든 구조물들이 그냥 바깥에 드러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철골, 기둥, 시멘트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인테리어를 보고 우리는 이 카페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니멀리즘? 뼈대? 힙함? 갬성? 인스타? 우리는 보통 여기를 예뻐서 가니까 예쁘다라고 하죠. 그죠? 이 예쁘다의 기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쌓여있는 현대미술의 지식이 일상 속에 녹아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모르는 줄 알았던 현대미술을 생각보다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인테리어까지 알아봤으면 이번에 건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이게 바로 로코코 건축물이에요. 웅장하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모더니즘의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미니멀리즘의 건축물이에요. 사실 이게 건축물을 보면은 모더니즘하고 미니멀리즘하고 건축물의 구별이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면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깔끔한 아무것도 없는 도면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 건축물이에요. 그러다가 이 건축물을 넘어서면 여기 건축에서도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그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해체하고 빼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퐁피두 센터죠. 진짜? 1977. 짓고 있는 게 아니고 1977년에 완공이 된 상태예요. 77년? 77년에 완공이 어떻게 된 보면 상태. 되게 세련됐고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이 건물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가 한 2006년? 7년쯤이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이 건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저게 다 유리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뭔지 모르겠네. 이 지금 현재 이것들은 구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있는 그쵸, 구조물? 트라스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트러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하는데 얘는 이게가 완공인 거예요.
보면 여기 지금 지렁이 같이 있는 게 에스컬레이터. 옆에 이제 계단들이 이렇게 있죠. 대학로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벽 지금처럼 구조물을 놔둔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그게 이제 지어 올라가고 있을 때 왜 짓다 말았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완공이었어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자, 인상주의의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왜 그리다 말았지? 왜? 이 건물 왜 짓다 말았지? 굉장히 비슷한 거죠. 자, 이 건물들의 특징, 바깥으로 구조물이 나와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빼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실내에서 바깥으로. 자, 어느 정도로 뺐느냐? 자, 이거요. 여기에는 보면은 배수관, 배전구 이런 모든 것들이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환기구도 바깥에 나와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더 뚜렷하죠. 색깔로 표시가 돼 있을 뿐인 거지. 그죠? 다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실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977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아까 봤던 핫한 카페 인테리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건물을 과연 뺐다고 했는데 그냥 구조물만 바깥으로 나가면은 뺀 거야?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없어요. 기둥. 아, 오. 정답.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이면 보통 공항, 터미널, 기차역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기둥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초부터. 저 시대 때. 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이게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1층 천장이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설계가 돼 있었어요. 77년에 지금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 걸 보셨다시피 이 안에서는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층간 이동이 안 돼요. 1층만. 그래서 여기는 전시 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기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하기도 좋고 파티션을 두고 동선을 내 마음대로 짤 수가 있으니까 기획자 의도대로 큐레이터의 의도대로 동선을 짜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전시관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화 공간이에요. 굉장히 우리들한테 익숙한 인테리어인데 1977년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대미술이 갖는 영향을 끼친 곳이 이렇게 적지 않다.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테리어나 디자인 계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디자인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곳이 바우하우스라는 독일에 있는 한 디자인 학교가 있어요. 모더니즘의 시작과 끝을 만드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까 봤던 칸딘스키였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면 깜짝 놀라는 게 색상표, 색을 규격화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이 아는 뭐 러블리 핑크, 베이비 핑크 하는 것들 그 이름을 붙여서 색을 다 분리를 한 게 바우하우스였던 거예요. 이 색이라는 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이전에까지만 해도 빨간색 하면 그냥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빛이 도는 건 그냥 다 빨간색이라고 했던 거예요. 초록색 하면 초록색이 도는 초록색을 다 초록색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초록색 갖고 와 하면은 그거 갖고 각자 생각이 다 달랐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초록색과 네가 생각하는 초록색이 달랐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모더니즘은 사실은 그게 가장 커요. 규격화시키고 알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제품들 보면은 다 딱 규격화돼 있고 그 모양 그대로 탁탁탁 찍어내서 공산품 계속 찍어내는 그죠?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알다시피 모던 타임즈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규격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생각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갖고 왔으면 그 빨간색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빨간색, 네가 생각하는 빨간색, 제가 생각하는 빨간색이 다 다르니까 안 되겠다. 이거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규격화를 하는 게 색상환이라는 걸 딱 만들고 거기다 색깔의 이름을 다 붙인 거죠. 그것을 했던 곳이 바로 바우하우스고 거기 교장이 칸딘스키였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현대미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좀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칸딘스키가 모든 걸 이끌었다기보다는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그런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미술들이나 이러한 건축 디자인들에는 모더니즘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상주의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번 이것도 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